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R13JJL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병원을 이직한 지 어느덧 4개월째에 접어들자 병원에 신인 남자 선생님이 한 분 들어왔어. 풍채는 있는 편이었고 예전에 아버지 일을 돕기 위해 학원에서 교사를 했던 적이 있었던지라 나이는 나와 비슷한데 경력은 짧아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다. 대화를 해보니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좋은 친구라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친해지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최근에는 내 방에서 가볍게 한잔하며 놀 정도로 막연한 사이가 되었다. 마침 오늘이 내 생일인지라 마트에서 안주거리와 맥주를 사온 후 TV를 틀어놓고 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가위에 눌렸던 이야기가 나오자 이 친구가 심란한 표정을 짓더니 20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도 되냐며 양해를 구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편이라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우선 자신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줬다. 이 친구가 고향이 전주인데 지금은 나와 기숙사에 있지만 현재 영광 쪽에서 살고 있었으며 어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간단하게 점을 보기 위해 당집을 돌아다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집에 들어갈 때마다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한다. 들어가는 당집마다 점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무당들이 한결같이 이 아이는 못 봐주겠으니 제발 나가달라 사정을 하더란 것이다. 이 선생님은 어릴 때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말로는 이랬다. 무당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너의 점을 쳐주기를 꺼려했고 어쩌다가 너의 사주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아이는 봐줄 수 없으니 나가달라 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하도 답답해서 봐주는 점집을 찾아 헤매었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항상 똑같았다. 그 와중에 몇몇 재미있었던 대화를 말하자면 이러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모시는 동자가 방으로 못 들어오고 계신다. 억지로 봐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단단히 삐질 텐데 그걸 달래주는 게 만만치 않아서 어렵겠다. 이 아이는 평생 귀신을 볼 수 없는 팔자니 크게 걱정하지는 말라. 보니까 이 아이를 지켜주는 게 뭔가 하나 더 있는데 과거에 선행을 베푼 적이 있느냐? 마지막에 들었다던 과거에 선행을 베푼 적이 있냐는 건 이러했다. 이 선생님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께서 과거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선산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던 어느 날 걱정이 되어 나가봤더니 이 무덤의 봉분이나 비석들이 떠내려가기 직전인 걸 발견하자 할아버지께서 떠내려가는 흙무더기나 돌덩이들을 다 수거한 후 비가 그치자 다시 봉분을 재정비한 후 비석도 다시 만들어서 세워주셨다고 하더라. 근데 그날 밤 꿈속에서 갓을 쓰고 도포에 두루마기를 걸친 선비가 나타나서는 할아버지께 나는 과거에 잘나가던 가문의 사람인데 내 후손들이 쫄딱 망한 후 아무도 내 무덤을 찾아오질 않아 힘들던 참이었는데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네. 만약 나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준다면 너의 자손들을 보살펴 줄 테니 부디 나의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느냐? 란 부탁을 받으셨다고 말해줬다. 그 이후로 매년 제사 때마다 조그마한 상을 따로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나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시는 걸 지금 아버지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자기가 자신도 훗날 제사를 지낼 때 대물림할 것 같다고 말해줬다.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싶겠지만 어릴 적의 에피소드 몇몇 개를 말해주는데 꽤 재미있었다. 자기가 살던 아파트는 예전에 뇌졸중 환자가 살던 세대였다는데 자기 여동생이 집에 혼자 있을 땐 괜히 느낌이 쌓였다는데 어느 날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편하다란 느낌이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자신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편했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여기까지는 집에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안심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싶을 텐데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꺼내기를 자신의 선임 중에서 유난히 가위에 잘 놀리는 선임이 한 명 있었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여름에 비가 오는 날 초소에서 잠을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냐면 야 눈 왔냐? 이를 항상 물어봤다고 한다. 왜 눈이 오는지를 물어본 이유는 이 선임이 항상 가위에 눌리면 꿈속에서 눈밭을 헤매는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 영향인지 잠에서 깨어나도 자신이 아직도 그 눈밭에 있는 착각이 들어 물어보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랑 함께 근무를 서게 된 적이 있다는데 듣던 것이랑 다르게 근무 시간 내내 굉장히 잠을 편하게 자길래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일어나질 않자 억지로 깨웠더니 야, 나 잠잤냐? 너라? 이런 잠에서 덜 깬 듯한 말을 꺼내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은 잠을 잘 때마다 눈밭에서 길을 잃는 악몽에 빠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흔히 말하는 꿀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한다. 저랑 함께 있으면 악몽을 안 꾸거나 편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 이후로 이 선임과 같은 근무 시간에 끌려나갔다는 슬픈 이야기도 함께 해주더라. 여기까지는 그냥 지어낼 수도 있겠다 싶었어. 하지만 군대를 입대하기 전 21살쯤에 아르바이트를 잠시 가볍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 거기가 전주에 있던 오프라자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유명한 곳인데도 낮에 볼 때도 음침한데 특히나 밤에 오면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건물의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 글을 써보자면 이렇다. 우연히 아르바이트로 경비관리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마침 알바가 필요했던지라 바로 지원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나와서 일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임금이 좋았다고 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출근하는데 야간 수당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 85만 원을 줬다고 하니 꽤나 센 임금이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들었다. 일 한밤중 건물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출입대장 기록을 남길 것. 사실 이건 새벽에 짐을 나르는 아저씨들이 있어서 외부에 출입대장 기록을 남겨두고 셀프로 작성하는 수준. 이 매주 화요일에 202호에서 부두교인지 뭔지 몰라도 할머니들이 집회를 연다는데 이단인 것 같으니 괜히 엮이지 말 것. 산밤에는 발전기가 끊겨서 지하나 복도는 불이 안 들어오므로 손전등으로 일정한 시간 3번씩 야간 순찰을 돌 것. 사실 이 선생님은 다른 내용보다 이번이 신경 쓰였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점쟁이가 말하기가 세게 태어났으니 귀신이 해코지하기 힘들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주째가 되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이러했다. 국내에 4개 정도 있는 부두교 단체 중 하나로 벽에다가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같이 오프라자 202호에서 집회를 열어 벽에 사각형 2개로 팔각형 별을 그린 뒤 한여름인데도 할머니들끼리 커다란 망토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웅얼웅얼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로는 정말 마녀인 줄 알았다. 솔직히 섬뜩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겠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이 모임의 집회가 끝난 뒤 야간 순찰을 돌던 중 복도 끝 유리 너머로 까만색 그림자의 형체가 바닥 쪽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직감적으로 이 시간이 떨어지는 건 사람밖에 없으므로 너무 놀란 선생님은 누군가가 자살한 줄 알고 달려가서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답답한 것은 자신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생소한지라 자신이 뭘 본 것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하는데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누군가 그곳에서 자살을 하였고 자신이 죽은지조차 잊어버린 귀신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을 그곳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자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건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이어서 써보자면 이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였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계기를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일한 지 한 달 좀 넘었을 때 일이었어요. 새벽에 너무 졸려서 반쯤 감긴 눈으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자꾸 건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졸린 눈으로 살짝 떠봤는데 환자복 같은 것을 입은 아저씨들이 계속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번 주의사항 때문에 신경 쓰이긴 했는데 지금까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출입기록부를 작성해줬으니 알아서 작성하겠지란 생각으로 내비뒀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단 한 명도 작성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위에 물건 하나라도 없어졌으면 난리 나겠다 싶은 생각에 바로 CCTV 카메라를 16배속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후회했어요. 이 선생님은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말을 이어갔다. 그날 카메라를 아무리 확인해봐도 새벽에 이 오프라자를 출입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찍혀있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분명히 건물 계단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더니 아무도 찍혀있질 않다니 순간 멍 때리며 바보가 된 것 같은 선생님은 잠시 뒤 곰곰이 자신이 어제 봤던 광경을 떠올려 보니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건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CCTV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는 걸 알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날은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그 사건 이후로 찝찝했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출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얼마 정도의 시간은 흘렀고 오프라자 3층에 있던 음식점 주인 아저씨 한 분이 한밤중에 고생이 많다며 사과를 하나 주고 가셨다고 한다. 그 사과를 받았을 당시에는 사과를 먹고 싶진 않아서 사무실 책상 가운데 올려두고 잠이 쏟아져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사과가 책상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처음엔 아 내가 잠을 자다 잠결에 이걸 쳤나 보네 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일도 있고 해서 사무실 안에 CCTV를 돌려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녹화된 영상 속에서 선생님은 꿈쩍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사무실 창문이 혼자 스르륵 열리더니 사과가 대구르르 책상 아래로 떨어졌더란다. 소스라치게 놀란 선생님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영상을 미리 챙겼어야 한다며 후회했다.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보니 창문이 스르륵 열릴 때 자신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날은 정말 몸이 안 좋다며 인수인계를 안 하고 도망갔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신과 인수인계하던 낮에 근무하는 아저씨에게 저 진짜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일도 생기고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느낌이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돈 조금 더 올려줄 테니 일하면 안 되겠나? 우리도 사람이 급해. 라며 한사코 거절하셨고 나 또한 힘들다며 계속 말씀드렸더니 학생이 일하기 전 근무했던 김씨란 영감이 있었는데 그 영감이 일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간 후에 일할 사람을 급하게 찾다 보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학생을 뽑은 거야. 전 그만두고 싶거든.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일해주게. 이렇게 말씀까지 하니 할 말이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다시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엔 3번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였다. 층마다 복도의 전기는 야간이 되면 다 끊겨버리고 특히나 지하실 같은 경우는 아예 발전기도 끊겨버리니 무조건 손전등으로만 순찰을 돌 수밖에 없는데 지하실은 음침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고 지하실 구조를 말해주기를
벽에 커다란 합판 5개가 나란히 붙어있는데 이걸 대체 왜 벽에 막아놓은 건지 몰랐고, 이 합판 하나하나는 너무 큰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도 아니라 직사각형 네모 모양으로 5개가 붙어있으니 항상 이상한 기분이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지하실 쪽에는 고등학생들이 몰래 숨어있으니 구석구석을 손전등으로 비춘 뒤 청소 도구함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리 그걸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손전등을 비춰가며 청소 도구함을 벌컥 열어보았는데, 말이 청소 도구함이지 그냥 창고처럼 생긴 곳에 문 하나만 달아놓은 곳이라. 벽을 구석구석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벽에 뭔가 커다란 글자가 써있었다고 했다. 한글로 실 이라는 글자가 보여서 이게 뭔가 싶어 다가가 앞에 써있는 글자들을 보니 영안실 이라는 세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더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오프라자는 지금 상가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노인 요양원 같은 시설이 자리 잡아 있던 곳이었고, 지하실에 합판으로 막아놓은 곳은 원래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들이었고, 예전부터 노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아프셨던 곳이라 음기가 많이 쌓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202호에서 부두교 집회가 열릴 정도로 영적으로 불길한 장소였다고 말했다. 사실 평생 귀신 볼 일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창밖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의 귀신을 본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의 순간들을 말해주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나는 정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전주에 갈 일이 생기면 특히나 밤에는 오프라자 주변에 가지 마세요. 라며 말을 끝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LG7AIG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 처녀가 홍기가 차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처녀네 마을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맞절하는 그 순간 갑자기 신랑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흑투성이가 된 꼴로 달려들어 소리를 치더랍니다. 혼례를 멈추시오. 저자는 가짜고 내가 진짜 신랑이요. 두 번째 신랑은 혼례를 치르러 마을에 들어오던 중 누가 자신을 밀쳐 말해서 떨어뜨리고 말을 훔쳐가는 바람에 뛰어오느라 늦은 거라며 화를 냈고, 식을 올리던 첫 번째 신랑 역시 지지 않고 혼례길에 삿된 것이 따라붙길래 말을 빨리 몰아 벗어났는데, 저것이 기어이 따라온 게 틀림없다며 따라온 신랑이 요괴라고 주장하더랍니다. 신랑 측 하객들과 부모가 두 사람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은 너무 똑같아서 도저히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혼인식이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사람들은 신부인 마을 처녀에게 판결을 맡기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처녀는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깃발을 걸어둔 장대를 가리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듣기론 저의 난군대실 분은 재주가 뛰어난 분이라 하더이다. 그리 재주 많은 분이라면 저 높은 장대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신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물쭈물했고, 첫 번째 신랑은 얼굴이 환해지더니 냉큼 장대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장대를 뛰어넘은 신랑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 난군님은 평범한 사람이요. 이런 높은 장대를 뛰어넘을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저자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신랑을 달려들어 그를 묶었고, 첫 번째 신랑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인에게로 변하더니 숨을 거두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개는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기르며 살뜰히 챙기던 개였는데, 처녀가 새색시가 되면 멀리 떠나가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괴로워하다 얼마 전 집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처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새신랑의 모습으로 변신한 거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눈치챈 처녀는 슬피 울며 개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